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죠.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주변에 전할 수 있다면 서로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달력을 보니까요, 올해는 설 명절이 1월에 있더라고요. 새해를 핑계로 친척들과 고마운 지인들에게 먼저 안부 인사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에는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아, 그 말씀 여쭤보실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한의대 들어갈 때 네. 그때도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분명히 질문을 아마 교수님들이 분명히 질문을 할 텐데 네. 왜 한의대를 왔는지. 그렇죠. 동기. 그다음에 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가 뭔지 분명히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그때 그 시험 보러 갈 때 그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비행기 타면서도 계속 생각했거든요. 비행기 내리면서도 분명히 할 텐데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랬어요. 진짜 그 인터뷰 시간에 면접 시간에 질문을 하시더라고. 네. 제 예상이 맞았죠. 그죠? 예상이 맞았는데 준비는 안 돼 있어. 그래요. 여전히. 근데 얼떨결에 나온 말이 그때 한의학과 양의학의 차이가 뭐냐. 네. 제가 이제 그때 막 급조해서 네. 항상 그러듯이 말씀드렸죠. 양의학은 어떤 그 줄, 관, 네. 그런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한의학은 그 줄이나 관, 이 밖의 영역까지 같이 얘기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해놓고도 제가 질문을 더하면 답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불교 쪽을 이제 제가 조금 접목을 시켜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한의학과 불교 의학의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지금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이제 그 감각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을 이제 짓는다면은 가까이에 있는 네. 우리 몸을 접근하는 아니면 우리 마음을 접근하는 가장 가까운 그 곳을 네. 저는 이제 감각의 문하고 이 다섯 울타리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감각의 문을 이제 조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이 이제 새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새해인데 지난해 말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매 순간순간마다가 새로움이다, 사실은. 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분명히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빈부격차도 이제 줄여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청년들이 진짜 살고 싶은 나라, 네. 그죠? 살고 싶은 나라. 그리고 우리 중년층, 중산층들도 보다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네.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우리 조상님들이 네. 어린이나 네. 청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네. 그
내란을 획책한 사람들이나 네. 뭐 기타 나쁜 어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청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도록. 못하도록 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자기들의 뭘로 쓰려고 하는 거죠? 하인이나 네. 그죠? 자기들의 어떤 부속품. 음. 잘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뭐 매국노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네. 뭐 그다음에 뭐 친일파다. 또 아니면 뭐 요새는 뭐 친중파가 좀 문제가 되죠. 네. 친중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말도 사실은 잘못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매국노가 되고 친일파, 친중파가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애초부터 어떤 나라, 네. 국가라는 이 그런 인식이 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같은 국민이라고 할 수 없는 네. 그런 천참한 지경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죠? 어떤 뭐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나라는 뭐 절단나도 좋고 네. 나만 아니면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많이 얼쩡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청년분들이 많이 좌절을 느끼지만 청년분들의 희망은 스스로 자기의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부터 시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그 촛불 시위 때 저는 사실은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민주주의 의식이 투철해서 아니면 뭐 애국심이 투철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광장에 나가봤더니 네. 뭐 몇백만이서 함성을 지르고 하는 데서 저는 진짜 그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채증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뭐라 하죠? 막연한 뭐 미안한 감, 죄책감 이런 게 있잖아요. 되게 자식들은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때 많이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시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 시위에 대한 평가는 제가 뭐 방송 중에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 평화 시위, 네. 평화 시위고 우리가 뭐 지금 폭력이나 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저 상대 측에서 좋아할 일이죠. 그렇죠. 네. 상대 측에서 저지른 일이 너무 뚜렷한데 네. 어차피 이건 시간 싸움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시간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데도 한번 참가해 보시고 그러면 거기 참가해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큰 자부심, 네. 자부심이나 어떤 신뢰 네. 이런 걸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당시에 촛불 시위 때 그 꼬마들,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한 7, 8년 지나서 좀 더 성장해서 또 이제 그 시위에 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시위에 관한 거 뭐 자세한 거는 뭐 새해 벽두부터 얘기죠. 그렇긴 한데 좀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던 젊은 세대가 이 정치가 정말 내 생활에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싶어서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런 청년층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조금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 세대 교체를 가로막고 있는 뭐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 네. 정보의 편중, 그 권력의 편중,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대 교체에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있죠. 그래서 뭐 요새 청년들은 사실 시간이 엄청 없거든요. 네. 연애할 시간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코너에 많이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이제 그런 우리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들은 특히 청년들은 정치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네.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네.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네.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서 그렇죠. 늦춰지거나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우리나라 분들은 또 현명하고 네.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닮아서 그죠? 진짜 현명하고 정밀하고 해학적이고 예술적이고 네. 아, 그런 장점들이 많죠. 네, 많죠. 자꾸 그런 거를 개발하시고 또 저희 방송 들으면서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저희가 감각의 문 쭉 살펴봤는데 새해부터는 어떤 걸 또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이제 청각의 문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청각이요. 네네. 네. 그 시계를 비유로 하자면 아날로그는 우리가 감각의 문, 네. 그다음에 다섯 울타리 예. 이쪽으로 이제 살펴본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초침, 분침, 시침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먼저 그 청각의 그 울타리 중에서 자 울타리를 다시 이제 말씀드려 보면 울타리가 우리 몸도 그렇고 사실은 사회 현상도 그렇습니다. 사회 현상도 그렇고 정치 현상도 그렇고 경제 현상도 그렇고 다 물질로만 평가를 하고 수치를 매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일반 분들은 사실은 접근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이 감각의 그 문을 잘 청취해 보시고 이걸로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도 계속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 그 일개 의사가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보면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하실 거였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뭐 세세하게 뭐 계산도 하고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아날로그식으로 네. 그 감각의 문 그 관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그 청각의 문 중에서도 다섯 울타리 아날로그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다섯 울타리라는 거는 형체. 네. 청각에도 그 형체에 대입시켜서 우리가 청각을 이해하는 그 울타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느낌,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그 의지,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이제 다섯 울타리를 얘기했는데 이제 뭐 형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항상 접하는 거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느낌은 다시 말씀드려 보면 좋다, 싫다, 네. 그죠? 아니면 즐겁다, 괴롭다. 그 1차적인 우리가 그 일이라든가 사물을 대할 때 우리 몸에서 아니면 우리 생각에서 일으키는 반응을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생각은 이것을 그 내 안에서 좀 더 돌려서 2차적으로 내 몸이 느끼는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걸 이제 생각의 울타리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지의 울타리다 하는 거는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내 거화 하는 거죠. 네. 내 거화 하는 과정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밖에서 어떤 그 감각을 그 자극하는 게 들어오면은 일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런 자극이 들어올 때 이런 반응을 한다는 식이죠.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의지의 울타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식의 울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완전히 내 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 이거는 나한테 옳다는 거죠.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옳지 않다는 거야. 그거 자체를 내 거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섯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소리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새해 첫날 뭐라 하죠? 워밍업도 할 겸 우리 피디 선생님 좀 시달리기 이제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왜 맛감각 할 때도 형체를 비유를 들어서 뭐 바나나 맛, 딸기 맛, 그죠? 물맛, 불맛 이런 식으로 형체의 비유를 했었죠, 그죠? 자 소리는 쉬울 것 같아요.
PD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소리도 있을 거고, 네. 그죠? 뭐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 거고, 그 형체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소리를 구분해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체를 대입해서 쉽게 예를 들면 뭐 까치 소리 이런 거죠. 네. 그죠? 아기 그냥- 울음소리, 오. 네, 새 소리. 그리고 뭐 좋은 성우의 목소리 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분 성우 누구 기억나세요? 나는 얼핏 지나가면서 듣는. 저는 네. 저 이선균. 아, 이선균 씨. 네네. 네. 이선균 씨. 나는 영화 제일- 배우였잖아요. 네네. 네. 저는 그게 제일 아깝더라고. 아, 이분 목소리 이제 못 듣겠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 쪽도 그렇고요. 음. 바람 불 때 음. 이파리가 부딪히면서 오, 내는 소리 있잖아요. 나와. 그게 저기 대나무 밭에 가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 네. 윤동주 시인의 시에도 나오죠. 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렇죠. 네. 스치는 소리, 그런 스치는 소리도 있고 파도 소리도 파도 소리. 네, 좋고요. 그 그런 많은 네. 양수리에서 사셨으니까 거기도 거기만의 그 소리가 있죠. 노 젓는 소리? 거기 배도 많이 다녔나요?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노를 저으면서 네. 노도 저어보셨어요? 그럼요. 노 소리. 그 저기 뭐죠? 그 삐그덕 한다. 네, 삐그덕하고 물도 촤촤 하면서 네. 물의 저항도 있고 노 젓는 소리. 네. 그런 소리가 네, 떠오르고요. 서울에 그 산속에 있는 그 절에 제가 한 주중에 뭐 한두 번인가 이렇게 참선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계곡 입구에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데 딱따구리 소리를 그렇게 아주, 딱따구리 소리요. 아주 그렇게 아주 생동감 있게 들어봤어요. 그리고 네. 딱따구리가 도대체 어디 있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긴 나무 어디선가 이렇게 그 부리를 조겠죠, 그죠? 그렇죠. 소리가 진짜 청량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시골에 보면은 그 뻐꾸기 소리 네. 꼭 들리죠. 뻐꾸기 소리는 많이 들었죠. 동네마다 그죠? 네, 네. 뻐꾸기 소리. 겨울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약간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거기도 강이 얼었었죠. 그럼요. 네. 강이 얼었죠. 강이 얼었다 이렇게 풀릴 때 그 얼음 녹는 소리, 짜게지는 소리. 짜게진 그렇지. 짜게진 소리가 맞죠, 그죠? 네. 쩍 갈라지죠. 네, 네. 그러죠. 저는 오늘 그 선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슨 저기 뭐 진짜 나무가 이렇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니면은 뭐 기둥이 움직이는 소리. 살짝. 네. 우리 요새 뭐 이렇게 콘크리트 집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옛날 그 목조가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소리가 났어요. 그죠. 네. 소리가 나죠. 그리고 저기 그 겨울에 이제 뭐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겨울에 보면 그 시골집에 그 문이 그 미닫이 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손잡이가 새로 돼 있죠. 쇠고리처럼. 네. 그래갖고 겨울에 보면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가 막 얼어서 네. 손이 쩍 붙여. 맞아요. 네. 쪽 붙죠. 그런 경험도 있으셨죠, 그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형체의 소리라는 거죠. 그죠? 네네. 어떤 물질의 소리. 자, 그런데 이게 물론 물질의 소리도 포함이 되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의 소리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느낌의 소리에 들어가 보면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 네. 자,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이의 울음소리는 즐거운 소리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 아이 자체가 그죠? 네. 뭔가 괴로운 소리지. 네. 괴로운 소리. 아이들은 주로 언제 우나요? 애기들, 뭐 갓난 애기들, 신생아들, 아이들. 배가 고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똥을 쌌거나 맞아요. 뭔가 덥거나 춥거나 맞습니다. 예. 자기한테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이 몸에 그 기혈 순환이 잘 안 될 때 네. 답답하죠, 그죠? 막히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 코가 막혀도 울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애기들
너무 더운 방에서 네. 잘 때 건조해지면서 그래도 울 수가 있고 아니면 배가 차서 네. 배가 차면은 마찬가지로 소화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머리가 너무 음. 더워도 네. 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기들은. 그다음에 이 괴롭거나 이 슬픈 그 소리가 또 뭐가 있죠? 사별했을 때. 아, 곡소리, 네. 신음소리 뭐 이런 네. 그렇죠. 울음소리, 음. 우는 소리. 주로 울음소리 그죠? 네. 그다음에 그 뭐 이제 쉬할 때 네. 쉬할 때 내는 소리는 그럼 뭔가요? 함성 네. 뭐 이런 그것도 괴로운 소리인가요? 시위할 때 괴로움과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의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네. 느낌의 소리는 아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머리통을 쳤어. 네. 그 아플 때 뭐라 하죠? 아, 그러잖아. 그렇죠. 네, 네. 괴로운 소리지. 네. 그러면은 사모님이 부엌에서 막 저기 그 일을 하시면서 기분이 네. 좋을 때 어떻게 되죠?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오죠? 뭐 콧노래를 부르겠죠. 그렇죠. 그 콧노래라는 거는 이제 전에도 이제 우리가 그 향, 그 네. 저기 뭐 코의 감각 그 말씀드릴 때 코라는 거는 이제 통한다 안 통한다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네. 그 콧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뭔가 자기의 뜻과 그죠? 네. 아니면 자기의 그 어떤 뭐 몸의 상태와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누군가 짜증을 낸다. 네. 괴롭다는 소리죠, 그죠? 그렇죠. 괴롭거나 즐겁지 않다는 소리인데 짜증을 낼 때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뭐 짜증을 내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능력 밖에 일을 하고 있거나 시간이 없거나 네. 기분이 안 좋아서 짜증을 내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면은 짜증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금융치료라고 하죠. 네. 보너스를 주면 네.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진짜 어떤 보상을 재빨리 하면은 그 소리가 바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 중에는 느낌의 소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소리가 있습니다. 생각의 소리로 이제 들어갈수록 이제 이 소리가 이제 뭐라 하죠? 우리가 분별하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위를 할 때 내는 소리, 네. 이제 생각이 들어간 거죠. 이제 그렇죠. 그죠? 네. 느낌을 넘어서 해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뭐 복잡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드려 볼 텐데. 네. 생각의 소리는 크게 뭘로 나눌 수 있으시냐면 욕심, 분노, 네. 그다음에 무지. 예. 이거를 이제 그 간단하게 그 뭐 불교 용어로는 뭐 탐진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독이 된다. 그래서 이걸 뭐 삼독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시고요. 3개 안에 이 육도가 또 있습니다. 육도가 있는데 그 육도는 크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옥,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악귀, 그 다음에 사람, 아수라, 천상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3도 탐진치를 그 가장 뚜렷하게 대입시킬 수 있는 곳이 이 지옥과 축생과 악귀의 그 세계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가정을 해드리고요. 자, 지난해 12.3 때 계엄 사태를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비를 들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계엄 포고문 같은 경우에 네. 계엄 포고문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읽었죠. 그 목소리. 자, 그 목소리는
그 지옥의 소리입니까? 축생의 소리입니까? 악귀의 소리입니까? 삼지선다군요. 지옥의 소리가 아닐까 생각돼요. 오, 비슷합니다. 악귀의 소리인가요? 네, 악귀 소리입니다. 악귀의 소리. 악귀는 간단히 설명 들어보면 그 배는 네. 진짜 우주만큼 크고 그 입은 네. 좁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욕심은 그러니까 뭐 터질 듯하고 네. 그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악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당시에 지옥의 소리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지옥의 소리라는 거는 뭐로 말씀드리냐면 진, 탐진치 할 때 진, 분노, 네. 분노. 그 다음에 뭐 투쟁,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질투,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샘, 그죠? 그 다음에 뭐 사기도 포함됩니다. 네. 네. 자, 그 지옥의 소리는 그때 그 방송을 보시면서 뭐 그 실행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국회 유리창을 깼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국회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지옥의 소리로 봅니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그 축생의 소리, 축생의 소리는 그럼 뭐냐? 어리석음의 소리란 얘기죠. 어리석음의 소리는 뭐냐? 어떤 어리석음이 있었다 그랬죠? 역사적인 사건에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끝난다. 네. 그게 어리석음 때문에 그 반복하는 거다. 네. 반복하는 거다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죠. 사실은 이번에. 그죠? 그렇죠. 요새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 그 말 그대로 다시는 저지르면 안 될 그 사건을 또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축생의 소리란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의 울타리를 탐진치의 그러니까 욕심과 그다음에 투쟁과 그다음에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입장에서 그 소리를 이렇게 한번 분별해 봤고요. 그 새해 첫 방송이니까 네. 이거를 그쪽 입장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억울하고요.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네. 이 생각의 울타리에 관련된 네. 소리들을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탐진치를 이제 극복하는 거를 우리가 개정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원칙이죠. 우리 국가로 얘기하면 헌법이죠. 네. 그다음에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라는 거는 탐진치에 휩쓸리지 않고 원래의 내 자신을 돌아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위헌적이죠. 위헌적인 그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가 이렇게 흔들렸지만 그 원래의 국가, 그 헌법적인 국가 그거를 찾아가는 걸 우리가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해라는 네. 거는 뭐 말씀 그대로 어리석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해서 이번 시위에서 보면은 헌법을 잘 지키고 그런 좀 국가를 위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선결제 들어보셨어요? 음료수라든지 식사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핫팩이라든가 그죠? 네네. 탐진치에서 그 탐욕, 그죠? 탐욕을 극복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정신을 네. 이제 그 소리를 제가 이렇게 비유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정의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평화시 그 자체입니다. 평화시 그 자체. 우리가 그 국회 유리창을 깨고 하는 그 소리를 이제 지옥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렸는데, 네. 평화시라는 거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여유죠. 그걸 정의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비유해 드릴 수 있는 그 지혜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은 우리 그 국민들의 지혜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항상 시위 뒤끝을 보면 네.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렇죠. 네. 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새로운 진짜 그동안 몇 년 동안 진짜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네. 새로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희망찬 한 해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